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원 선생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료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한번 진료실을 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네, 이거 뭐 야드로라는 게 있네요. 그럴까요? 네네, 도자기가 유명한, 있고, 네. 제가 보는 이런 뭐 책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뭐 아주 예전에 피부 그 조직학에 대한 옛날 책인데 저희 은사님께서 이런 책도 있다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항상 보면서 되새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되게 힙하게 네. 디자인된 네. 그리고 뭐 저 각종 뭐 상패라든가 뭐 저 회원증 그런 것들 저희 뭐 졸업할 때 받은 거 예전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트로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 타자기도 저희 은사님께서 모아두신 예전 골동품 타자기인데 저한테 기념품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물해 주신. 예, 은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런 뭐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진료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피부과 전문의 연세리엠 피부과 원장 이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져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별 문제가 아니시니까 안심하시라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안심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심각해서 왔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뭐 더 검사나 뭐 약을 처방하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약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 의도치 않게 좀 불필요한 검사나 사실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경우가 진짜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어떤 경우에는 뭐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진료할 때 마스크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벗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남성 탈모, 여성 탈모, 다시 말하면 대머리를 생각하시는데요. 대머리는 머리가 갑자기 빠지지 않습니다. 대머리가 되시는 분들은 서서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물론 가늘어지고 약해지면 평소보다 머리가 좀 많이 빠져요. 근데 갑작스럽게 많은 머리가 우수수 빠지는 이 경우는 대머리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대머리가 진행된 상태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휴지기 탈모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머리는 서서히 가늘어지고 서서히 진행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로 머리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첫 번째 휴지기 탈모, 두 번째 생장기 탈모, 세 번째는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는 우선 뭐 스트레스라든가 몸이 안 좋거나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모발이 갑자기 생장기에 있던 모발이 휴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발은 그 주기가 있습니다. 이 털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몇 년간 버티고 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그 모낭에서 털이 다시 나오는 이런 주기가 있어요. 그게 뭐 생장기, 탈락기, 휴지기 뭐 이런 주기가 있는데 사람은 털갈이를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나 무슨 여우나 늑대, 곰 이런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거든요. 그 털갈이라는 게 뭐냐면 생장기에 있는 털들이 동시에 휴지기가 되면서 털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털갈이입니다. 사람은 털갈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발마다 그 주기가 다 달라서 항상 뭐 빠지는 모발이 얘는 빠지지만 옆에 대부분의 머리털은 잘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많은 모발들이 생장기에 있어야 되는 모발이 동시에 휴지기로 털갈이 하듯이 가는 게 바로 그게 휴지기 탈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의 원인은 어떤 심한 감염이라든가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나 어떤 체중 감소 같은 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체중이 예를 들어 자기 체중의 한 10% 이상 감량을 단기간에 했다 그러면은 거의 휴지기 탈모가 생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철결핍이나 단백질 결핍, 뭐 아연 결핍 같은 그런 그 영양 부족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출산하시고 나서 우리가 산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서 머리가 급격하게 많이 빠져요. 그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은 머리털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안 빠집니다. 임신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휴지기로 넘어갔어야 되는 털들이 다 버티고 있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 동시에 다 휴지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우수수 빠지게 되죠. 그리고 뭐 큰 수술을 하셨다거나 중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 복용했을 때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갑상선 기능 이상 때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런 휴지기 탈모는 되게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체중이 빠지고 뭐가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안 좋고 나서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은 다이어트 안 하고 예전에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 국소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빠지는 게 휴지기 탈모의 특징이에요. 어딘가 국소적으로 빠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원형 탈모 같은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휴지기 탈모는 근데 자연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치료가 필요 없이 대부분 회복이 되려면 원인이 극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휴지기 탈모가 있는 분들은 혹시나 갑상선 질환이나 어떤 철결핍 같은 게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혈액 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고, 다른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식사를 잘하고 그런 원인이 회복이 되면 대부분은 한 3, 4개월, 4, 5개월 지나면서 길게는 1년 정도 후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휴지기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죠. 약도 먹어야 되고 모낭을 튼튼하게 하는 뭐 주사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생장기 탈모라는 게 있는데, 생장기 탈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기가 어려워요. 생장기 탈모가 생기는 경우는 이게 휴지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장기에 있는 털이 툭툭툭 떨어지듯이 막 빠지는 게 생장기 탈모예요.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항암제 중에서도 모발의 어떤 생장을 막고 모발을 공격하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방암 치료하신 분들 쓰는 항암제 중에 타목시펜 말고 다른 그 항암제가 이런 그 탈모를 좀 유발하는 항암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치료하신 분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어떤 치료라든가 약에 의해서 갑자기 모낭을 탁 때리면서 얘네들이 우수수 빠지는 거, 이게 생장기 탈모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경험하기는 좀 쉽지 않으시죠. 대개는 이런 어떤 자극이 있고 나서, 휴지기 탈모는 어떤 자극, 이벤트가 있고 한 두세 달 이후에 빠지는데, 생장기 탈모는 약을 먹고 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면 그냥 며칠만 지나도 막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모발이 진짜 뿌리째 빠져나가는 거고, 대부분 뭐 항암 치료를 종료하고 나면 서서히 회복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났을 때, 생장기 탈모가 있던 분들은 다시 났을 때 처음보다 모발이 약하게 나요. 가늘게 나고 짧게 나고 모발이 솜털처럼만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항암 치료를 할 때 두피를 차갑게 하면은 탈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탈모가 줄어드는 이 두피를 차갑게 하는 이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두피에 어떤 차가운 밴드를 대서 혈액 흐름을 줄인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현실적으로 조금 적용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모발이 회복기가 될 때 좀 더 잘 회복할 수 있게 모발을 도와주는 약을 쓴다거나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걸 같이 병행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모발의 자라는 속도를 조금 촉진해주고 모발이 좀 굵어지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항암 치료 후에 나는 모발들은 좀 대부분 조금 약하게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진짜 그 모발이 갑자기 빠질 때 제일 두려운 거는 원형 탈모예요.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우리 모발의 뿌리는 보호되고 있어요. 모발의 뿌리는 주변에 어떤 염증 세포들이 공격을 못하게 보호하는 뭐 일종의 면역 관용이라고도 하고 보호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깨지면서 자기 염증 세포들이 자기 모발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원형 탈모예요. 뿌리를 공격해서 뿌리째 그냥 빠져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동전 모양 혹은 동전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일 수 있는데, 어떤 국소적으로 빠지는 부위가 생겨요. 집중적으로 빠지는 부위가. 이게 탈모의 부위가 그리 경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거의 부러진 털들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형 탈모가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처음에 작게 생기는 경우에 자연 회복도 해요. 잘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원형 탈모가 자연 회복하지 않고 하나가 생겼는데 옆에 계속 새로운 게 생기거나, 아니면 전체 두피가 다 빠지거나, 심지어는 눈썹이나 겨드랑이 털, 음모같이 전신의 털이 다 빠지는 전신 탈모로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전두 탈모나 전신 탈모로 진행할 때는 예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예후가 불량하다는 얘기는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치료가 되는 듯 하다 재발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원형 탈모가 있을 때 물론 자연 회복할 수 있지만 초기부터 이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때는 정말 원형 탈모는 초기부터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탈모예요.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뭐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어떤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고, 어쨌든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원형 탈모를 앓는 분들 중에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좀 어린 나이에 발생한 아토피가 있거나 어린 나이에 생기는 분들은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나 백반증 뭐 이런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있을 때는 몇 가지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원형 탈모를 치료할 때 우리 쓰는 약 중에 먹는 약은 혹은 주사, 그 엉덩이 전신에 들어가는 주사를 맞는 거는 전신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전신 부작용이 없는 약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원형 탈모 때 치료하는 약 중에 요즘 나오는 신약들, 부작용이 좀 적은 약들은 한 달 드시는 약값이 뭐 적게는 5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7, 80만 원까지 약값만 그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먹는 약을 쓰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국소적으로 나타난 원형 탈모의 국소 치료가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원형 탈모가 있는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치료고요. 그 외에도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바른다거나 냉동치료, 미녹시딜, 무슨 면역요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소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다발성으로 여기저기 막 생기면서 전두 탈모나 전신 탈모로 진행을 한다. 그때는 뭐 반드시 복용약을 써야 됩니다. 기본적인 약은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인데, 이런 약들은 뭐 이건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전신적인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전신 부작용이 없는 신약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나오는 바리시티닙, 올루미언트 같은 약이 있는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약값이 좀 굉장히 비싸고 보통은 대학병원을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간과하시는 게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탈모가 아니에요. 탈모가 아니고 모발 자체가 약해져서 끊어지거나 뽑히는 그런 현상이고, 모낭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빗질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거나, 샴푸할 때 마사지 한다고 막 문지르시거나, 혹은 드라이기 너무 세게 해서 뭐 막 고데기 같은 걸로 당기면서 모관이 약해지거나 늘어나면서 염색이나 펌 같은 걸 많이 하거나, 혹은 다른 막 머리를 닦을 때 거칠게 막 수건으로 닦고, 아니면 자기가 머리를 말리면서 뽑거나, 뭔가 이런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빠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인식을 못 하세요.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지 않았나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뭐 사실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왜 생겼는지. 근데 이제 본인에 의해서 생겼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고 가끔은 또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런 얘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아는데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딱히 이거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뭐 제가 약 같은 걸 드릴 것도 없고 검사를 할 것도 없고 뭐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물리적 자극, 그러니까 빗질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샴푸법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브러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브러쉬 요즘에 뭐 말총 브러쉬 좋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다 뽑아요, 자기가. 그래 놓고 이게 탈모라고 막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머리가 빠졌다고. 사실 자기가 다 뽑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괜찮아지는 그런 탈모입니다. 빗질을 하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빗질이 해야죠. 빗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촘촘한, 빗살이 너무 촘촘한 걸로 하다 보면 머리가 엉키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곱슬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그 빗살 사이가 좀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머리를 정돈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뭐 빗질을 통해서 모발을 튼튼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더 빗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특히 브러쉬 같은 거 촘촘한 브러쉬로 빗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발 손상 때문에 모발이 빠지는 경우에, 그냥 원래 모발이 튼튼했던 분이 모발이 그렇게 빠지는 건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원래 머리가 아주 가늘고 약했던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큰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빗질에 의해서도 모발이 끊어지거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모발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나 치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병행할 경우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발 손상 탈모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원래 모발이 가늘었던 분들은 조금 치료를 받으시면 자기 기본적인 모발을 좀 굵어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탈모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력의 청취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분이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혹은 이분의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생리 주기라든가 생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병력 청취, 평소에 뭐 머리를 어떻게 빗고 있는지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모발을 잠깐 피디님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병력 청취, 두 번째는 전체적인 어떤 모발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모발이 어떤 식으로 지금 모발이 생겼구나. 그 모발의 전체적인 패턴을 봅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대머리 같은 경우 여성 탈모, 남성 탈모는 이 패턴드 알로페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의 전체적인 그냥 모양을 보면 알아요. 패턴을 보면. 사실 대머리 진단할 때 머리를 막 넘겨보고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그냥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기면은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일종의 그냥 쇼잉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냥 패턴드 알로페시아, 대머리는 그냥 보면 압니다, 의사들은.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가 이제 모발을 자세히 넘겨보면서 한번 당겨보는 겁니다. 모발을 당겨보면, 네, 이분이 모발이 진짜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휴지기 탈모가 심할 때는 약하게 당기면 한 부위에서 서너 개씩 머리가 빠지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모발을 당겨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휴지기 탈모나 모발이 좀 약해져서 빠지는, 피디님 모발 튼튼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모발이 빠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진단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게 제가 이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빛이 나오면서 확대해서 모발을 보고 피부의 안쪽까지도, 이게 편광에 의해서 피부의 안쪽 모근의 일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모발의 뿌리가 약해져 있는지, 모발의 뿌리에 어떤 문제가 없지 않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피디님도 모발의 분포가 어떤 부위는 모발이 좀 잘 나 있는데 전체 기본 모발의 굵기는 좋으신데 일부 부위 가르마나 이런 데는 모발의 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아마도 약간 그런 탈모 가족력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요? 네. 어쨌든 이게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게 기본적으로 탈모를 검사할 때 꼭 필요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필요하면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더 우리가 동반하고 있는 갑상선 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영양 부족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검사라든가 탈모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궁금한 것들 있으면 한번 제가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벌써 채팅을 네.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질문들을 한번 보면, 네. 탈모 샴푸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탈모 샴푸에 모발에 좋은 그런 성분들,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모발에 좋은 성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샴푸들이 많아요, 탈모 샴푸가. 근데 그렇다면 이 탈모 샴푸가 진짜 탈모에 효과가 있냐? 사실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탈모 샴푸 중에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어떤 효능이 나온 그런 샴푸가 있지 않고요. 우리가 모발에 약을 바를 때도, 미녹시딜 같은 약을 바를 때도 바르고 나서 3시간, 4시간은 머리를 씻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바르는 성분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는 치료 중에 두피에다가 미세하게 구멍을 만드는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만드는 치료를 제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레이저 자체가 모낭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 이유가 있고요. 모근에서 털을 유도하는 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런 미녹시딜 같은 바르는 약의 침투를 좀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꾸준히 발라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요. 왜 효과가 없냐면 그럼 미녹시딜의 약의 설명서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왜 효과가 없지?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샴푸는 컨택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길어봤자 3분? 길어야 5분?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담고 있고 그래도 샴푸를 해가지고 뭐를 좋게 한다?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탈모 샴푸를 저는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 왜냐면 탈모 샴푸들이 또 여러 가지 성분을 넣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굳이 탈모 샴푸를 쓰는 것보다는 두피에 자극이 적은 저자극 샴푸, 그래서 저는 아토피 아이들이 쓰는 그런 저자극 샴푸를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자극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탈모 샴푸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스타님, 제 나이가 23살인데 머리 감을 때 머리도 많이 빠지고 모발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탈모약을 먹으려는데 부작용 같은 게 좀 걱정돼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탈모 때문에 쓰는지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그냥 탈모가 있어서 약을 먹으려는데 탈모약 중에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약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탈모약은 다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탈모에 대해서 진료 받으시고 어떤 탈모 유형인지 거기에 따라서 뭐 약을 처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산성 샴푸 효과가 있나요? 뭔가 세정이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네, 효과 있습니다. 이 샴푸라는 게 막 그 약산성 샴푸, 저작 샴푸들은 거품이 일반적으로 조금 적게 나요. 왜냐면 계면활성제가 좀 적게 들어있고 조금 피부 자극이 그 많은 계면활성제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세정 기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성 샴푸, 저자극 샴푸로 부드럽게 머리를 감아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조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피지가 굉장히 많다거나 두피에 기름이 많고 두피에 어떤 염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들, 특히 탈모가 있거나 두피가 약한 분들은 저자극 샴푸로 부드럽게 머리 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유라비님,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원래도 머리가 굵은 편은 아닌데 환절기만 되면 머리가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절에 따라서 머리가 좀 빠졌다 낫다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 머리가 가늘고 약했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빠지고 나고 할 때 제대로 머리가 잘 안 나요. 그런 경우에는 약이나 치료가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런 분들 경우에 원래 머리가 가늘고 약했던 분,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조금 약을 쓰고 치료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35세 남성입니다. 프로페시아 4년 동안 매일 복용했는데 부작용 우려로 격일마다 복용하면 탈모 진행도가 빨라질까요?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매일 먹는 약이에요. 원래는 매일 먹는 약인데 저도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격일로 드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격일로 드시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저의 그냥 임상 경험에 의하면 격일로 드셔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게 머리 탈모가 많이 심하시거나 지금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 질문 주신 질문자님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 드리기, 뭐 정확한 조언은 어렵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본인이 실제로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고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면 조금 격일로 드시는 식으로 약간 줄여보셔도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고, 아 그렇게 했더니 머리가 진짜 가늘어지고 좀 약해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면 다시 좀 증량하셔야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새치 없애는 방법도 있나요? 하셨는데, 예, 없어요. 그냥 염색하셔야 돼요. 이거 염색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뭐 연세가 나는 70 넘으면서 오히려 까만 머리가 났어. 내 머리가 하얘는데 까매졌어. 뭐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새치는 다시 까매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염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요새 그 마스카라처럼 생긴 걸로 네네. 많이 바르는데 네네네. 그거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머리가 흰머리가 또 흰머리가 많아지면 특히 이제 뿌리 쪽이 흰머리가 많아지면 이게 탈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한테 탈모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이게 흰머리가 생기면 대부분 다 염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염색을 하고 우리가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2주에서 3주가 지나면은 이게 그 머리털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 틀린데 원래 머리털이 굵고 튼튼하고 잘 자라는 분들은 2주만 지나도 흰털이 올라옵니다. 이 염색약은 영구적으로 연모가 돼요. 자, 이 영구 연모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염색약은 뭐 어떤 뿌리를 염색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있는 털을 염색시키죠. 얘는 영구적으로 염색이 돼요. 근데 흰머리가 다시 생기는 거는 이 모낭에서 새로운 털이 자라 올라오죠. 새로운 아래에서 올라오는 털은 흰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까맣고 뿌리는 하얘요. 그래서 뿌염이 생기는 거죠. 뿌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흰머리가 이 위에 이미 염색이 된 부분은 영구적으로 얘는 안 빠져요. 염색약이 안 빠져요. 근데 아래쪽 흰털이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이 흰 부분과 까만 부분의 색깔의 대비가 굉장히 많이 되죠.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헤어스타일을 가운데 쪽에 가르마를 타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옆에 머리가 까만데 그 뿌리만 하얗게 가르마가 하얘요. 그럼 마치 가르마가 빈 대머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별로 탈모가 심하지 않은데, 저 여기 정수리가 휑해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근데 제가 보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면 알거든요. 그냥 보면 아는데, 뭐, 약간의 쇼윙으로 더 열심히 보는 척을 조금 해드립니다. 네. 근데 그런 염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흰머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하시면, 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의심하시고 악플 달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성의가 없다. 뭐. 그래서 뭐라도 쥐어드려야 돼요. 예, 뭐라도 좀 쥐어드려. 사실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뭐라도 쥐어드려야 욕을 덜 먹으니까 그냥 뭐라도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되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안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불신의 눈빛으로 막 쳐다봐요. 그럼 이제 약을 처방하게 돼요. 불필요한 약을. 네. 어쨌든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새치는 좋아지는 방법은 뭐 없고 그냥 염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전립선 약 잘라 먹어도 괜찮나요? 아마 남자분 그 프로페시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잘라서 드셔도 뭐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약을 자를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약을 우리가 그 보통 먹는 약들은 1mg짜리 약을 먹는데 자르면 1mg이 아니라 조금 더 용량이 올라가게 돼요. 보통은 4등분을 하는데 그럼 5mg짜리 약을 4등분하기 때문에 1.25mg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약보다 조금 더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작용의 빈도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약의 코팅이 깨집니다. 그 약의 설명서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여성 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약이 코팅이 되어 있는 원래 약 상태에서는 아무리 만지고 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약을 깨트렸을 때, 코팅이 깨졌을 때, 주변의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그 약을 많이 접촉하거나 할 경우에는 임신 시에 기형아 출산이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라서 드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것보다 자기 전에 감는 게 좋다는데 둘 차이가 심한가요? 하셨는데, 네, 뭐 저는 사실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땀도 많이 흘리고 운동을 하시고 피지도 많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주무시기 전에 감아야죠. 근데 일상적으로 생활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굳이 밤에 감지 않고 그냥 아침에 감으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출근하려면 어쨌든 아침에 머리를 감거나 뭔가 머리 정돈을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러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게 되는데, 하루 두 번 머리를 감는 게 두피에 오히려 자극이 돼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이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지가 많지 않거나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저녁에 감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침에 한번 감으셔도 되고요. 다만 피지가 아주 많고, 뭐 보통 이제 체구가 크신 분들이 피지가 많아요. 피지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어디 좀 먼지가 많은 곳을 다녀오셨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밤에 머리를 한번 감아야겠죠. 근데 뭐 밤에 감고 아침에 감고 이거에 따라서 무슨 대단히 큰 차이가 있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60대 중반 여성이신데 재작년에 코로나 걸린 후에 머리가 왼쪽 앞부분만 많이 빠져요. 지금까지 꾸준히 빠집니다. 탈모 치료해야 할까요? 네, 그쪽이 왜 빠지는지 그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앞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휴지기 탈모라든가 여성 대머리 증상, 원형 탈모, 이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 쪽에 나타나는 제가 이 병명을 뭐라고, 우리가 하는 병명으로는 프론탈 파이브로징 알로페시아거든요. 전두 섬유성 탈모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렇게 어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건데, 앞머리 쪽만 많이 빠지는, 그러면서 그건 머리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런 질환도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많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이런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사람이 양쪽이 다 대칭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선도 헤어선도 보면은요, 좀 더 잘 나온 부분이 있고 덜 나온 부분이 있고, 누구나 다 비대칭이에요. 얼굴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으로 약간 뭐 비대칭하게 어떤 노화가 진행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치료해야 되는 어떤 병이 있는지, 그거는 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병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면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8세신데 작년 9월 정도부터 머리카락이 수없이 빠지더니 요즘 탈모 샴푸 사용하고 빗질을 조심스럽게 했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되면 한 번씩 빠지기도 하나요 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탈모 샴푸나 빗질이나 이거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회복되는 그냥 휴지기 탈모지 않으셨을까. 이런 어떤 계절에 따른 우리가 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리듬. 계절에 따른 어떤 변화 리듬이 있어요. 우리 호르몬도 변화하고 오발 주기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환절기에 이렇게 머리가 약간 동물들 털갈이 하듯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휴지기 탈모는 발생하고 나서 3, 4개월, 4, 5개월 지나면 자연스레 회복하거든요, 원래. 아마도 그렇게 회복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연령이 48세시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성이시라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그 여성들 완경하고 갱년기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면 그런 영향으로 또 머리가 많이 빠지고 약간 탈모가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요 정도 연령대에 그렇게 이제 완경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뭐 머리가 갑자기 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절에 따라서 우연히 많이 빠지는 그 시기가 돼서 많이 빠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하신 그런 경우 아니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병원에 와서 탈모 진단은 보통 선생님이 그냥 보시고 하는. 보면 압니다. 네. 네. 요거는 혹시 뭘까요? 이거는 이거 약 얘기하고 이거 업체 선정 같이 되는데 괜찮은가요? 모르겠네. 네. 요거는요. 제가 약 이름은 가릴게요. 네. 요거는 그 피나스트라이드라는 성분에 바르는 약이에요. 바르는 약이어가지고 피나스트리드라는 성분, 아까 전립선약 쪼개서 먹어도 되냐고 문의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을 때 간혹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성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뭐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진짜 심각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먹는 약은 앞에 제가 원형 탈모 부분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전신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약은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바르는 약이 그 먹는 피나스트리드 성분을 이렇게 바르게 나왔거든요. 머리에만 닿게 뿌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제가 얘기 드렸죠. 흡수가 안 된다. 이 약도 마찬가지, 미녹시딜도 마찬가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먹는 약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약을 쓰는 거는 약을 먹기 어려운 분에서 고육지책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은 대머리가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남자 중학생인데 이미 어른들 한 50대 이상처럼 앞머리가 쑥 올라가고 완전 전형적인 대머리 형태를 이미 이룬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2짜리, 중1짜리 아이한테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거를 먹으라고 처방하기는 사실 제가 그 약이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아이의 성기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처방하기 굉장히 좀 꺼려지거든요. 그럴 때 대안으로 제가 처방을 하는 게 요 뿌리는 피나스테라이드를 머리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뿌립니다. 또 왜냐면 이런 것도 사용을 안 하면 얘를 그냥 놔두면 20살 넘어가면 머리가 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얼마나 또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힘들겠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애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이 뿌리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좀 제한적으로 처방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약은 아니에요. 네. 이 빗은 왜 이렇게? 네. 제가 탈모를 진료하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를 넘기고 보다 보면 그 머리를 좀 자세히 넘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빗이 있으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 병원에 오면 저 여기가 빠져서 왔어요 하고 오셨는데 원형 탈모는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발견 못한 부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넘겨가면서 좀 찾아봐야 돼요. 원형 탈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여기 환자가 와서 여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만 뭐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없나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고 그럴 때 이 빗이 아주 유용하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거 뭔가요? 이거는 그냥 가위예요. 예쁜 가위. 네네, 예쁜 가위입니다. 에펠탑 모양의 이쁜 가위입니다. 네.
간혹 머리카락을 좀 잘라보거나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검사할 때. 네. 그럴 때 좀 사용을 합니다. 간혹. 네. 이렇게 머리를 뽑는 거는 네. 혹시 탈모에 더 악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머리를 왜 뽑죠? 간혹가다 이 네. 꼬불거리는 게 네네네. 근데 이제 일반 그런 뭐 거슬리는 머리를 한두 가닥 뽑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그렇게 뽑기 시작하다 보면 발모벽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발모벽이라고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발모벽이에요. 그 발모벽은 뭐냐면 자기가 머리를 뽑아서 되게 발모벽이 심각한 분들은 무슨 심한 원형 탈모가 걸린 것 같이 여기가 아예 없어요. 머리가 땜통이 돼가지고 병원에 옵니다. 근데 보면은 이분이 진짜 원형 탈모인지 발모벽인지 보면 알거든요. 진짜 보면 아는데 그 발모벽이 자기가 머리를 뽑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머리를 뽑는 거를 인식을 못 하세요. 발모벽이라고 그러고 머리 뽑아서 생긴 문제예요 라고 하면 또 막 악플 달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정말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아는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원형 탈모로 오면 한 반은 발모벽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한테 혹시 학교에서 뭐 힘든 일이 없었는지 뭐 대개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니까 참 원래는 그 발모벽이 있는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를 부모랑 분리해 가지고 또 애들을 뭐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어쨌든 머리를 뽑는 과정 중에 발모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발모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탈모를 치료하는 약도 쓰지만 약간 뭐 항우울제 같은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뭐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뭐 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참 하기 되게 네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가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악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참 요즘에 헷갈려요. 정말 사실대로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말 잘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의사인지 아니면 이분의 구미에 맞게 해줘야 좋은 의사인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네. 주시면 좋은데. 네. 네. 자꾸 눈치를 보게 되네요. 네. 네. 저는 선생님 탈모인가요? 아니면 저 PD님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네. 질문이 또 들어와서. 네. 사라영님께서 네. 자주 염색하기 힘들어 흑채를 사용하시는데 네. 이걸 자주 사용해도 두피에 문제가 없는지. 네.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발에 대한 이 탈모나 이런 문제들이 치료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탈모 문제, 원형 탈모 같은 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탈모 문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용적인 문제예요. 머리털이 없어서 내 머리가 납작해 보이거나 혹은 머리가 비어 보이는 게 싫거나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미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방법이든 미용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냥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물론 치료를 잘해서 자기 머리가 굵어지고 거기를 더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기 머리털로 커버가 어려운 경우에는 뭐 모발 이식 같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흑채를 쓴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근본적인 치료 아니면 난 안 해. 그러면 사실 미용적으로 개선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걸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가렵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쓰지 않으셔야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쓰시는 게 뭐 이걸 쓴다고 해서 뭐 탈모가 더 진행되거나 무슨 뭐 모공을 막아서 막 무슨 뭐를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황선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앞쪽이 무너지는 탈모형이시고 49세 여성입니다. 그냥 탈모인 줄 알았는데 질병인가요? 네. 유전이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외할머니, 친정어머니 뭐 본인까지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도 유전적인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 탈모,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여성 탈모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성 대머리 증상이거든요. 그거는 주로 이 머리 가운데가 비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여성 탈모가 생길 때 간혹 앞머리선이 남자처럼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아마도 그런 식의 여성 탈모가 집안에 어떤 유전적으로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이거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여성 탈모 중에서 약간 남성 스타일로 나타나는 그런 탈모들도 잘 약을 쓰고 치료하면 또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질문 어느 정도 다 답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네. 선생님 진료실을 오늘 찾아뵙고 네. 인사드렸는데요. 네. 또 시청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지. 네. 말씀, 제가 계속 좀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탈모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굳이 치료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좀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 의심하시기보다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별로 심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가끔 답답한 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해서 안내해 드린 분들은 치료를 안 하고 별로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치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시고 참 이게 현실적으로 좀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어쨌든 탈모가 진행될 때 대부분은 뭐 한 반 정도는 크게 치료가 없는 탈모긴 하지만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탈모들이 있어요. 뭐 정말로 평소에 모발이 너무 가늘어서 그 사회적으로 본인이 조금 위축되거나 신경이 많이 쓰이신 분들, 아니면 진짜 원형 탈모 같은 게 생긴 분들, 진짜로 탈모가 지금 막 진행성인 분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오셔서 치료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치료 받으면 원형 탈모는 제외. 원형 탈모는 저도 뭐 이거를 아주 막 좋아지게 할 특효약은 따로 없지만 원형 탈모가 아닌 다른 휴지기 탈모라든가 뭐 대머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잘하면 굉장히 확률 높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 탈모들은 뭐 심각하게 고민이 되시면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